자, 안녕하세요. 자, 저는 오늘 수업을 진행할 교재 6맨 파워 이용 수학이의 저자 이주엽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진행할 단어는 3단원, 다항함수의 적분법 단원의 첫 번째 단원, 부정적분 단원이고요. 자, 유형은 1번부터 12번까지 구성되어 있고 문제는 771번부터 851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 일단 내용 보고 유형별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 부정적분. 부정적분이 뭐냐? 함수, 대문자 fx의 도함수가 소문자 fx일 때, 즉 f'x는 fx일 때, 이 fx, 대문자 fx를 fx의 무슨 적분? 부정적분. 부정적분이라 한다. 그리고 기호로는 이런 이상한 콩나물 같은 기호에다가 fx, dx 이렇게 나타낸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분이라는 게. 미분하기 전의 모양이란 얘기죠. 미분하기 전의 모양. 자, 이 대문자 f를 미분하면 소문자가 돼. 그럼 이 대문자 자체는, 대문자를 미분한 게 소문자는 뜻이니까 이 대문자는 fx의, 대문자를 미분한 게 이 소문자 된다. 이 관계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대문자 fx를 얘를 뭐 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소문자 fx가 되는 관계. 자, 그래서 그럼 그때 이 대문자 fx를 이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부정적분. 부정적분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이 대문자 fx는 어떻게 표현한다? 요 콩나물 같은 기호에다가 fx를 써주고요. 그러니까 뒤에는 dx를 붙여줍니다. 이때 dx는 뭐냐? 어떠한 미지수로 적분을 했느냐를 나타내는. 그래서 얘는 x를 기준으로 적분을 했다라는 그 기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뒤에 붙는 dx는. 이 fx라는 식을 x를 기준으로 적분했다. 자, 그래서 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인테그랄. 그래서 얘를 적분기호라고 하거든. 적분기호, 즉 적분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적분기호 속에 fx, dx 하게 되면 이 fx라는 함수를 적분을 했다. 즉 얘를 미분하기 전의 형태로 되돌리는 거. 미분하기 전의 형태로 되돌리는 걸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표현은 자, 요 기호. 요게 바로 적분기호고요. 그리고 보통 읽을 때는 부정적분 fx dx 또는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 기호의 이름이 인테그랄이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분하기 전의 모양이 되돌리는 걸 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미분하기 전의 모양.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 두 번째 내용이 좀 중요한데, 자, 함수 fx의 부정적분. 자, 즉 이 fx가 미분된 모양이라고 봤을 때 얘를 미분하기 전의 모양이 되돌린 게요. 그게 바로 부정적분인데, 자, 이때 부정적분 중 하나를 large fx, 대문자 fx라고 하면, 자, 이 소문자 fx를 인테그랄, 적분하게 되면 그 결과는 large f 나온다. 미분되기 전의 모양으로 나온다. 근데 뒤에 뭐가 붙는다? c가 붙는다, c. 이 c가 뭐냐면 적분상수라고 합니다. 적분상수. 상수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 의문점이 생겨야 되겠죠. 얘를 미분한 게 얘인데 그러면 얘를 가지고 다시 뭘 하게 되면, 적분하게 되면 인테그랄 fx dx 적분하게 되면 미분되기 전의 형태 fx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뒤에 c가 붙냐? 왜 c가 붙냐? 자, 이거는 예를 들면 좀 쉬울 거예요. 예를 들면, 자, fx를 내가 2x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fx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을 적분을 할 거라는 거죠. 2x 플러스 1을 적분, x에 가서 적분하겠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모양을 뭐로 봐야 된다? 미분된 모양. 그럼 이 녀석이 미분되기 전의 모양을 여기 쓰면 되는 거겠죠. 미분되기 전의 모양.
자, 그 말인즉슨 누굴 미분해야 2x 플러스 1이 되냐? 그걸 찾으라는 얘기죠. 누굴 미분해야. 자, 우리는 앞에서 배웠죠. x제곱을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나오고 지수는 1가해서 2x 된다는 거 배웠죠. 그래서 2x의 미분되기 전의 모양은 x제곱이구나. 마찬가지로 x는 뭡니까? x는 누굴 미분해야? x를 미분해야 1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 녀석이 미분되기 전의 모양이 이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뭘 붙여야 된다? 적분상수 C를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C. 왜냐? 얘를 뭐해서? 이 녀석의 미분되기 전의 모양. 미분되기 전의 모양이 바로 얘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다시 얘를 뭐 하게 되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다시 이 녀석 모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미분, 적분. 자, 그래서 얘를 적분한다는 건 이 녀석을 미분된 형태를 보고 이 녀석이 미분되기 전의 형태를 찾는 거고요. 그럼 찾았으면 얘를 다시 뭐 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이 모양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x제곱을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나오고 지수는 하나 깎이니까 2x. 오케이. 자, x 미분하면 그냥 x 앞에 숫자만 나오니까 1. 오케이. 근데 C는 뭐다? C는 적분상수. 상수라는 건 뭡니까? 숫자죠, 숫자.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어떤 숫자야, 숫자. 뭐 100이든 1000이든 500이든 어떤 99든 숫자야. 숫자는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숫자는 미분하게 되면 사라지죠. 얘는 그냥 어차피 없어지게 돼 있는 녀석이죠. 미분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분상수를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대문자 fx를 내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잡았어. 자, 그럼 이 녀석의 미분한 형태 fx는 어떻게 됩니까? 미분한 형태 fx는 x제곱은 2x 플러스 x는 뭐가 되죠? 1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적분, 부정적분이 뭐다? 미분되기 전의 형태 되돌리는 거라고 했으니까 얘를 하게 되면 인테그랄 2x 플러스 1에 이제 dx. 자, 그럼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야 된다? 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fx, 얘가. 왜냐하면 미분과 적분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를 적분을 해보면 2x의 반대는 뭐죠? 반대가 아니라 2x의 미분되기 전 형태. 뭘 미분해야 2x가 되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지만 x제곱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x제곱을 미분하면은 2가 앞으로 나오고 지수가 하나 깎이니까. 그 다음에 누굴 미분해야 x가 되느냐? 당연히 x를 미분하면 1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녀석을 통해서는 지금 적분하게 되면 이것밖에 구할 수가 없죠. 뭐지? 원래 이 녀석의 미분되기 전 형태 fx는 뭐였습니까? 이거였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얘 미분해서 얘를 만든 거잖아. 그런데 그래서 이 모양만 가지고 적분을 했더니 만들 수 있는 게 이 두 개밖에 없어. 이 두 개를 통해서. 왜 얘는 없어졌죠? 원래 여기 있었는데 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상수는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상수는 미분하게 되면 사라지잖아요. 없어지잖아. 여기서는 더 이상 이 1이라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개밖에 나오지가 않는 거죠. 상수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적분 결과에다 뭐 붙여서 여기다가 C를 붙여서 C, 적분 상수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뭔가 미분돼서 사라진 상수를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분 상수를 이제 붙이는 이유를 알겠죠. 자, 상수 같은 경우는 미분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얘를 적분을 딱 했을 때 이 상수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적분 상수 C를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자, fx를 적분해라. 적분한다는 것은 인테그랄 속에 fx를 놓고 dx, 어떤 미지수로 적분을 했는지 나타내주면 되고요. 이 적분. 자, 그리고 이 적분된 걸 다시 뭐 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fx가 그대로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여기서 나와 있지만 이 소문자의 족분된 형태를 라지 fx라 봤을 때 이 녀석은 라지 fx 될 거거든. 라지 fx. 거기다가 어떤 상수, 적분상수 c가 붙어있는 형태 될 거야. 근데 얘를 다시 미분하게 되면 이 대문자는 미분 형태는 바로 소문자 fx, 상수 c는 사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fx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적분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적분은 뭐다? 미분되기 전의 형태를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미분과 적분은 서로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자, 첫 번째, 인테그럴 fx dx를 dx분의 d dx 미분 친다는 얘기죠. d dx 미분하게 되면은 그냥 fx 나온다. 자, 대문자 fx를 뭐 했더니 미분했더니 소문자 fx 되더라. 이런 관계라고 봤을 때, 자, 그러면 이 소문자 fx를 족분하게 되면 뭐가 된다? 이 결과 자체는 대문자 fx 되겠죠. 근데 이 대문자를 다시 d dx 미분친다는 얘기죠. 이 fx를 다시 미분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소문자 fx. 즉 안에 게 이 안에 있는 거 fx가 그냥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미분과 적분은 서로 어떤 관계?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반대 관계잖아. 반대 관계. 미분한 걸 거꾸로 되돌리는 게 적분이고, 적분이다 보니까 마치 더하기 한 번, 빼기 한 번, 또는 곱하기 한 번, 나누기 한 번 해서 다시 원래 모양을 되돌리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문자를 적분하게 되면 대문자 나오는데, 이 대문자 같이 뭐 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소문자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약간 다르죠. 자, 이 소문자를, 함수 fx를, 소문자 fx를 일단 미분해, 미분. f 프라임. 이 미분한 거 다시 뭐 하고 있어? 적분하고 있어. 미분한 거를 적분.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미분한 걸 적분한다. 그럼 이 녀석이 미분되기 전의 형태. 근데 이 꼬라지 자체 지금 뭐야? F를 미분한 거니까 이 녀석이 미분되기 전의 형태는 그냥 fx 그 자체겠죠? 그렇지만 뭐가 붙어야 된다? 마지막에 적분을 했기 때문에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1번, 2번이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두 내용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뭐 헷갈리느냐? 결론적으로 위에 거는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미분. 자, 밑에 거는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적분. 즉, 미분 한 번, 적분 한 번을 하는 거야. 그러면 뭐, 더했다가 뺐다가, 또는 곱했다가 나왔다가, 또는 뒤집었다가, 이런 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처음에 있던 식 fx가 그대로 나오는 게 맞다는 얘기죠. 하지만, 마지막에 뭐 했을 때, 마지막에 적분을 끝냈을 때는 반드시 적분상수 C가 꼭 붙어야 된다. 요 차이점 알으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계산하는 게 미분이었으면 적분상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어차피 미분하면 상수는 다 사라지니까. 하지만 마지막에 하는 게 적분이면은 반드시 적분상수를 붙여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식을.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뭐 증명하는 거 밑에 나와 있는데 뭐 굳이 이걸 증명을 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대문자 fx가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이다. 자, 그러면은 이 소문자 fx를 적분하게 되면은 대문자 fx 플러스 c는 적분상수. 자, 그리고 이 형태를 양변을 다시 x에 대해서 뭐 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즉 인테그랄 fx dx를 d dx 다시 미분하자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인테그랄 fx dx가 이거인 거 알고 있죠. 라지 fx 플러스 c. 자, 얘를 다시 d dx 미분하게 되면 이 대문자는 다시 뭐가 되고 소문자 되고, 이 상수 c는 뭐가 되고, 상수는 미분한 문자가 없어지니까 그냥 fx만 남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fx만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부터 하자? 미분부터 하자는 거죠. 미분부터. 자, 여기서 보면 d dx fx를 미분한 걸 다시 인테그랄 적분한 거, 이 자체를 대문자 fx로 하자.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뭐 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dx dfx 얘 미분하게 되는 거죠. 얘는 뭐가 됩니까? 이미 적분인데 이 적분을 미분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식 d dx fx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넘기게 되면 둘 다 d dx가 있는 형태니까 이거 묶을 수 있죠. 이렇게 하나로. 자, 그럼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따라서 fx를 대문자 fx 뺀 건 뭐다? c다.
왜 갑자기 C가 됐어? dx가 뭡니까? 미분이죠. 대문자에서 소문자 뺀 거를 미분해서 결과가 0이란 거. 미분한 결과가 0이라는 얘기는 이 녀석 자체가 뭐다? 상수니까 가능한 거죠. 상수를 미분하면 0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 뺀 결과를 C, 상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소문자 fx 넘기게 되면 라지 fx는 소문자 fx 플러스 C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라지, 대문자 fx를 뭐로 표현했다? 이걸로 표현했죠. 미분한 거에 다시 적분한 거. 그래서 이 녀석 자체가 뭐가 된 거다? 이 녀석 자체가 소문자 fx 플러스 C로 표현이 된다. 라고 지금 마지막에 정리를 해놓고 있죠. 이거 뭐 내용 자체가 좀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려면은, 마지막에 적분하게 되면 무조건 뭐가 생긴다? 적분상수 생긴다. 이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이 증명한 가정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미분 한번 적분하게 되면 원래 식이 그대로 나와야 된다. 그게 처음에 적분이고, 그게 처음에 적분, 그 다음에 미분을 하든, 처음에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하든, 어쨌든 미적분이 한 번씩 반복되면은, 이 안에 있는 식이 그대로 나와야 된다. 하지만 마지막에 하는 계산이 미분일 때는 상수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어차피 상수는 미분하면 사라지니까. 하지만 마지막에 계산하는 게 적분이면은, 그때는 적분 상수를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정리하자면.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자, 세 번째, 함수 y는 x의 n제곱의 부정적분. x의 n제곱 부정적분. 자, n이 의미하는 정수일 때 x의 n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x의 n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즉 이 녀석을 미분된 형태로 보고 이 녀석이 미분되기 전 형태 찾자는 얘기죠.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제곱에 당연히 적분을 했으니까 마지막에는 적분상수 c가 붙는 형태가 되겠죠. 자, 다시 얘기하면 이 녀석을 뭐 하게 되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다시 원래 형태 x의 n제곱이 된다라는 얘기죠. 뭐 실제로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을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n 플러스 1은 어디로? 앞으로. 근데 앞에 이미 분모에 n 플러스 1이 있으니까 n 플러스 1이 분자를 가겠죠. 그 다음에 지수는 원래 n 플러스 1이었지만 빼기 1을 해줘야 된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자, 그러면 결국 계산해 보면은 앞에 약분됐으니까 상수는 1이고요. 개수는 1이고요. 지수는 1을 뺐으니까 그냥 xn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얘를 미분해서 얘가 나왔다. 그럼 반대로 이 녀석을 적분하게 되면 요 모양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얘를 적분하게 되면, 얘를 인테그랄해서 적분하게 되면 요 모양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뭐 예를 들면 인테그랄 3x 제곱이 있다. 자, 그럼 얘를 적분하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를 적분하게 되면 제곱이니까 2 밑에는 2 플러스 1분의 얘 상수 3 있으니까 3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x에 2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플러스 적분상수 c.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약분되니까 x 세제곱 플러스 c가 된다는 거죠. 얘를 적분한 게. 얘를 적분하기 이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를 뭐 하게 되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미분해보면 3은 어디로? 앞으로 가면서 3이 생기고요. 지수는 빼기를 하게 되면 제곱이 되고요. 적분상수를 미분치면 상수니까 없어지고 딱 요망이 나오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기본적인 x의 n제곱 형태의 적분한 방법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자면, 예를 들어서 x의 5제곱이다. 얘를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하자? 앞에는 5 플러스 1분의 1에 x의 5 플러스 1제곱에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6분의 1에 x 6제곱 플러스 c가 된다. x 5제곱을 적분한 게. 다시 얘기하면 그러면 이 녀석을 뭐 하게 되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다시 x 5제곱이 돼야 된다. 그 얘기니까 얘를 미분해보면 6은 앞으로, 그래서 6분의 1이랑 없어지겠지. 그 빼기 1 하게 되면 x의 5제곱, 상수 c는 없어지고 딱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그냥 기본적인 계산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적분할 때 어떤 형태일 때
그냥 x의 어떤 뭐뭐 제곱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적분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 네 번째 부정적분의 성질. 자, 두 함수 fx, gx가 부정적분을 가질 때 각각의 함수가 자, 첫 번째 그 함수에다 k가 곱해져 있을 때 이때 k는 상수야, 상수 뭐 1, 2, 3, 4 같은 상수겠죠. 자, 이 상수가 곱해져 있는 함수를 적분할 때 이 함수에 곱해진 상수는 적분 기호 바깥에 낼 수가 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냥 fx를 적분한 다음에 상수를 붙이면 된다. 상수를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사실 뭐 이거는 앞에서 워낙 모든 대부분의 뭐 극한, 리미트든 뭐든 간에 대부분의 미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곱해지는 상수는 그대로 남아있는 걸 이미 확인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자, 두 번째 fx랑 gx 더한 다음에 얘를 적분하는 거는 그냥 각각 적분한 다음에 fx 따로 적분하고 gx 따로 적분한 다음에 더한 거랑 같다. 뭔가 약간 분리할 수 있다. 뭐 약간 분배할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이죠. 자, 세 번째 당연히 더하게 되면 누구도 가능하다. 빼기도 가능하겠죠. 자, 두 식을 fx, gx 뺀 거의 적분은 각각 적분한 다음에 뭐 한 거? 뺀 거랑 같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는 함수를 적분한다는 것은 그냥 함수 따로 적분한다면 그 상수를 곱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두 함수가 더하거나 빼져 있을 때 그거를 적분한다는 얘기는 각각의 함수를 적분한 거를 더하고 빼기 한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이거 증명하는 거 뭐 간단하게 보긴 할게요. 자, 그래서 증명 첫 번째. 자, 대문자 fx를 소문자 fx를 적분한 거다라고 하면은 임의의 상수 k에 대해서 kfx를 뭐 한 거? 미분하게 되면. 자, 우리 이미 미분 공식은 알잖아요. 상수가 곱해져 있는 어떤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은 상수는 그대로 곱해져 있다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kf'x 되고요. 근데 우리는 이 f가 뭐였다? f가 fx를 적분한 거라고 했으니까 얘를 다시 뭐 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이 소문자 fx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테그랄 kfx는 뭐랑 같다? kfx랑 같다. 자, k 대문자 fx를 미분친 게 k 소문자 fx니까 이 소문자 fx를 적분하게 되면 당연히 대문자 fx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대문자 fx가 뭘 의미한다? 이 소문자 fx를 뭐 한 거? 적분한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소문자 앞에 붙어있던 k 상수가 인테그랄 바깥에 나온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별 내용은 아니죠.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서. 자, 2번,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문자 fx를 소문자 fx의 적분 형태, 그 다음에 대문자 gx를 소문자 gx를 적분한 형태라고 봤을 때, 자, 이 두 개, 대문자 fx랑 gx를 더한 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앞에서 미분 공식에 의해서 더하기 빼기 미분은 각각의 미분을 더하기 빼기 한 거랑 같다. 이건 앞에 미분에서 배운 거죠. 그리고 대문자의 미분한 형태는 소문자 fx, 대문자 gx의 미분한 형태는 소문자 gx니까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뭐로? 인테그랄, 적분을 표현하게 되면 소문자 fx, gx 더한 거를 적분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뭐가 된다? 그 결과는 대문자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된다. 알겠죠? 왜냐하면 대문자 fx, gx를 미분친 게 이 녀석이니까 반대로 얘를 적분하게 되면 얘가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다? 대문자 fx는 소문자 fx를 적분한 거, 대문자 gx는 소문자 gx를 적분한 거.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하기 빼기 한 거. 이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두 식을 더하거나 뺀 거의 인테그랄, 적분은 두 식을 각각 적분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한 거랑 같다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별 내용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1번. 부정적분의 정의. 문제는 771번입니다. 자, 함수의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가 이 녀석이다. 이때 f2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얘를 적분했다. 부정적분. 인테그랄 fx dx. 이거 계산한 게 이 녀석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적분의 정의를 생각했을 때, 자, 얘를 미분된 형태로 봤을 때, 어떤 식의 미분된 형태로 봤을 때 이 녀석을 미분하기 전의 형태, 그게 바로 이 녀석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적분의 정의를 봤을 때. 자, 이 녀석, 얘가 어떤 식을 미분해서 만든 식이라고 봤을 때 그 식이 얘다라는 얘기죠. 즉 얘를 미분해서 얘가 나왔다는 얘기죠. 적분이 미분을 반대로 되돌리는 거니까. 그 말인즉슨 이 식을 뭐 하게 되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된다? 그건 바로 이 안에 있는 fx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적분의 의미가 뭐다? 얘를 미분된 형태라고 봤을 때 이 녀석이 미분되기 전의 형태를 얘기하는 게 얘니까. 그럼 반대로 얘를 미분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fx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데 문제 보면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있죠. 하나. 자, 이 함수 fx에 함수 fx가 어떤 대문자 fx를 미분해서 나온 형태를 봤을 때, 자, 인테그랄 fx를 하게 되면 대문자 fx에다가 뭐가 붙는 형태? 적분함수 c가 붙는 형태. 이 c가 뭐냐에 따라서 식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거든? 적분함수가 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c가 뭐냐에 따라서 식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식이 바로 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 자체가 바로 fx 플러스 c까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즉 이 녀석을 다시 미분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대문자 미분 친구는 소문자 fx. 상수 c는 없어지고. 그래서 이걸 미분 친게 바로 이 fx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3은 앞으로 오게 되면 6x 제곱에 2가 앞으로 오게 되면 마이너스 8x에 x는 사라지고, 즉 fx가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다? f2. 자, 그럼 2를 넣게 되면 2의 제곱 얼마? 4. 그러면서 앞에 있는 6이랑 곱하면 4, 6이 24 빼기 1을 넣게 되면 16 더하기 3. 자, 이거 계산 얼마입니까? 답은 1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부정적분이 뭐다? 부정적분이 뭘 찾는 거다? 그 식을 미분된 형태로 봤을 때 그 녀석의 미분되기 전의 형태 찾는 게 부정적분이다. 그럼 반대로 그 나온 결과를 뭐 하게 되면, 부정적분에서 나온 결과를 미분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적분 기호하는 식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2번.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d dx 인테그랄 fx dx는 fx. 자, 이건 보면 알겠지만 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고 있다. 그러면은 원래 이 fx라는 모양이 그대로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적분하고 미분을 했다는 얘기는 뭐 원래는 결과적으로는 뭔가 바뀐 게 없다. 더하기 빼기 했다. 뭐 이런 개념이니까. 뒤집고 뒤집었다. 이런 개념이니까. 자, 779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bx라는 식을 적분한 다음에 다시 이 식을 뭐 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그 결과물은 얘가 되더라. 자,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값 구해라. 자, 이 녀석의 적분한 형태를 대문자 fx를 보게 되면, 즉 적분하게 되면 대문자 fx 플러스 c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알겠죠? 적분하게 되면. 근데 얘를 다시 뭐 하게 되면 d dx. 자, x를 미분하게 되면 이 fx를 미분하게 되면 다시 요망이 될 거고, 적분 상수는 어차피 상수니까 미분하게 되면 사라지겠죠. 즉 이거 자체가 뭐다? 이 계산을 한 결과물 얘랑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식이 얘랑 같다. 적분하고 미분했고 뒤집고 뒤집었으니까 원래 모양 그대로 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x세제곱 앞에 있는 a는 당연히 1이 돼야 될 거고요. b는 여기 있구나. x 앞에. 근데 x 앞에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b는 마이너스 5. c가 어디 있냐? c는 x제곱, 여기 x제곱. 그럼 여기 있는 x제곱 보면 되니까 3이네? 그럼 c는 3. d는 여기 있는 상수. 근데 얘는 상수가 없어. 즉 d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a, b, c, d 다 더해라. 얘들을 다 더해라. 그럼 얼마입니까? 다 더하면은 뭐 4에서 빼기 5로 더하는 거니까 답은 2번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적분이랑 상수, 적분의 미분을 한 번씩 하면은 원래 모양 그대로긴 한데 마지막에 계산을 미분을 하게 되면은 적분 상수가 생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3번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자, 얘는 역시 적분과 미분을 한 번씩 하는 건데 얘는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분을 끝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안에 있던 fx는 그대로 나오긴 하는데 마지막에 적분으로 끝내기 때문에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앞이랑 다르게. 자, 문제 786번. 자, 대문자 fx가 이 x세제곱 빼기 2x 플러스 3x라는 식을 ddx 미분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인테그랄 적분한 형태의 식이다. 자, 이때 f형이 얼마다? 4다. 이때 f1의 값을 구해라. 자, 얘를 적분하게 되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3은 앞으로 3x제곱, 2도 앞으로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이 식을 다시 어떻게 하자? 인테그랄 dx. 자, x라는 미지수의 기준으로 적분을 하자. 자, 그러면 이게 미분된 형태를 봤을 때 이 녀석이 미분되기 전의 형태. 그러면 당연히 x세제곱. 마이너스 4x는 누굴 미분해야 된다? 마이너스 2x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4x 되죠. 3은 누굴 미분한다? 3x를 미분하면 3이 되니까. 자, 다시 이 녀석을 구하게 계산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뒤에 뭐가 붙는다?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미분 한번 하고 다시 얘를 적분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안에 있는 식에다가 뭐만 붙인 거? 적분상수 c만 붙였다. 이게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이게 바로 누구다? 이게 바로 대문자 fx다. 자, 그럼 이게 아직 식이 완벽하지 않죠? 이 적분상수 c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적분상수 c를 구하라고 준 힌트가 이거겠죠. f형은 얼마다? 4다. 자, x에 0을 넣게 되면 4래. 여기 x에 0을 넣게 되면 0, 0, 0 넣게 되면 누구만 남죠? c만 남죠, c. 즉, 그 c가 4란 얘기니까, 적분상수 c가 4네. 이렇게 구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구해야 될 건 f 얼마? f1이니까 이 식에다 x에 1을 넣게 되면 1 빼기 2 플러스 3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얼마? 답은 6이 되겠네요. 끝! 쉽죠? 마지막에 적분을 끝나면 적분상수 c가 붙는다. 그것만 제대로 기억하라는 내용이겠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4번. 다음 함수의 부정적분. 문제는 792번이고요. 자, 다음 부정적분을 구해라. 이거 그냥 계산하는 거 연습하라고 만든 문제입니다. 계산 연습. 자,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빼기 x 플러스 5를 부정적분해라. 적분해라. 자, 그럼 이 녀석을 미분된 형태로 봤을 때 이 녀석이 미분되기 전의 형태를 찾으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x세제곱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미분되기 전에는 4제곱이었을 거고 앞에는 뭐가 와야 되죠? 4분의 1이 와야 되겠죠. 그래야 얘를 미분하게 되면 4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4분의 1이랑 곱해지면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깔끔하게 x세제곱은 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x제곱은 그냥 아마 x세제곱이 돼야 되겠죠. x세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3이 앞으로 나오고요. 지수는 하나 깎이면서 3x제곱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역시 2가 앞으로 나오면서 2분의 1이랑 계산하면 그냥 1 되고 그냥 x제곱이었더니 그냥 x가 되고 딱. 자, 끝으로 5는 뭐다? 5는 당연히 누구였다? 원래는 5x였다. 5x를 미분하게 되면 x만 사라지고 5가 남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뒤에 뭐 붙이자? 적분상수 c를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얘들을 적분한 형태에다가 적분상수 c까지 붙여준 거. 이게 바로 1번 답이라는 얘기죠. 알겠죠? 자, 2번. 2번은 특히 두 개가 곱해져 있어. 얘를 적분해야 돼. 당연히 곱해져 있는 상태로 적분을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이 곱해져 있는 식을 어떻게 하자? 풀자는 얘기죠. 곱해서. 자, 그러면 결국 어떤 인테그랄이냐? x 몇 제곱? 4x 세제곱에 알겠죠? 4x 세제곱에 6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자, 결국 요런 식이네. 자, 4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8x 빼기 12를 적분하자. 자, 그러면 얘가 미분된 형태라고 봤을 때 이 녀석이 미분되기의 전의 형태 찾아라. 자, 그러면 얘는 4x 세제곱은 그냥 x 4제곱이 맞겠죠. 모양을 봤을 때. 그 다음에 6x 제곱은 2x 세제곱이 맞겠죠. 그래야 3이 내려오면서 3이 6이 되고 지수 1 빼면 x제곱. 딱 맞는 모양이 되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는 마이너스 4x제곱이 맞겠죠?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8x 된다는 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12x가 맞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추가해서 적분상수 c를 추가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적분을 할 수 있는 형태 적분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내가 좀 빠른가? 이게 되게 쉬운 계산이거든.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굴 미분해서 요망이 되는지 생각해보면 쉽게 할 수 있죠. 당연히 x제곱이었던 거는 원래 몇 차였던 거. 당연히 3차. x세제곱을 미분했으니까 x제곱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x세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3이 앞에 나오는데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어떤 숫자는 곱해져서 6이 돼야 되니까 앞에 있는 숫자는 2가 된다. 2가 있어야 된다. 그거 알 수도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분은 미분을 반대로 하는 거니까 그걸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3번 2x 빼기 3의 4제곱이다. 자, 이거는 설마 4제곱을 하라고 만든 문제는 아니겠죠. 물론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이걸 써먹으라고 낸 겁니다. 뭘 써먹냐. 자, fx라는 어떤 식을 fx의 n제곱이라는 fx의 n제곱이라는 식을 뭐 하게 되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n은 어디로? n은 앞으로. 그 다음에 fx의 몇 제곱? 지수는 하나 깎여서 n-1제곱.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됐었죠. 뒤에 뭐가 더 곱해진다? 이 안에 있던 fx를 뭐 한 거? 미분친 거. 자, 이게 어떤 식의 n제곱 형태일 때 그 미분했을 때 나오는 형태였죠. 자, 즉 2x 빼기 3을 fx로 취급하라는 거야. 즉 이 녀석을 어떻게 생각하자? 인테그랄 fx의 몇 제곱? 4제곱 정도 생각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미분된 형태라고 봐야 되니까 이 녀석이 미분되기 전의 형태. 당연히 지수는 5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걸 미분하면 5가 앞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얘는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5분의 1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상태를 미분하게 되면 뒤에 뭐가 붙는다? 이 안에 있는 fx를 뭐 한 건 미분친 게 뒤에 곱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얘는 지금 미분친 형태 곱해져 있지 않으니까 f'x분의 1도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이 녀석의 적분 형태는. 그래야 얘를 미분하게 되면 다시 요식이 되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5분의 1에 fx가 이거죠? 2x 빼기 3의 5제곱에 알겠죠? 여기다가 뭘 곱해야 된다? 2x 빼기 3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상수 없어지고 x 미분하면 2 그러면 2분의 1. 자,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요런 형태를 적분의 형태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10분의 1에 2x 빼기 3의 5제곱이고 당연히 이 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5번. 인수분해 및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부정적분. 문제는 805번이고요. 자, 805번 보면 이 fx가 뭐냐? fx는 x 플러스 2분의 x제곱을 적분한 거에다 2를 곱한 거. 그 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8이라는 식을 적분한 걸 뺀 거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f0은 얼마다? f0은 1이다. 이때 f-1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인테그랄, 이 적분 앞에 있는 상수는 다시 이 안에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어떤 식이 곱해져 있는 상수는 적분 기호 바깥에 낼 수도 있고 다시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빼기 인테그랄 x 플러스 2분의 8의 dx. 자, 우리가 앞에 내용 배울 때 인테그랄 fx 풀마 gx의 dx 두 식을 더하거나 뺀 거의 족분은 각각을 족분한 거, fx도 족분하고 gx도 족분한 거를 각각 더하고 뺀 걸 같다. 자,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 녀석이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각각 적분되어 있는 형태를 하나의 적분을 합칠 수도 있다. 자, 이 문제가 그거 쓰란 겁니다. 이 각각의 적분을 하나의 적분을 쓰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식들끼리는 더하기 빼기 하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둘 다 x 플러스 2분의 2x 제곱에서 뭘 뺀 거? x 플러스 2분의 8을 뺀 거를 적분한 걸 바꿀 수 있다. 이 성질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제 좀 모양이 보이죠? 예. 분모는 둘 다 x 플러스 2고요. 분자는 2x 제곱 빼기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2로 묶게 되면은 x 제곱 빼기 4. 분자가. 자, 근데 x 제곱 빼기 4는 뭐의 제곱? 4는 2의 제곱. 자, 제곱 빼기 제곱이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x랑 2를 뺀 거 한 번, 더한 거 한 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당연히 x 플러스 2는 뭐가 되고? 약분이 되고요. 남는 건 2 곱하기 x 빼기 2. 그러면 2는 다시 적분 기호 바깥에 내고요. 안에는 x 빼기 2만 있는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즉, 이 녀석이 누구다? 바로 fx다. 자, x를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 x제곱 미분하기 전의 형태. 얘 미분하면 x 되죠. 빼기 2는 당연히 빼기 2x. 알겠죠? 자, 그럼 이거 적분한 거 값은 뒤에다 플러스 c를 붙이면 되고요. 여기다 앞에 뭐가 곱해진다? 2가 곱해진다. 자, 근데 이 c는 뭐야? c는 뭔가 우리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상수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2를 곱하게 되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2c. 근데 굳이 얘를 불편하게 2c라고 쓸 필요 없이 그냥 c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왜? 어차피 모르는 상수니까. 모르는 상수에서 2를 곱해봤자 역시 모르는 상수니까 그냥 c라고 그냥 모르는 상수다. c 그냥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아, 물론 이 c랑 이 c가 같다는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수가 있다. 이 정도 표현하면 된다고요. 누가? fx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 f형이 1이래. f형이 1. 당연히 이 상수 구하라고 준 힌트겠죠. x 0을 넣게 되면 0, 0. 즉 f형은 c인데 그 값이 1이니까 c는 1.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거는 f 얼마? f-1을 구해야 된다. 자,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제곱하면 1,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4, 뒤에 플러스 1. 그래서 4분 얼마? 6이 되겠네요. 끝? 쉽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적분해서 적분 상수 나왔는데 거기다 2배를 했다? 그럼 굳이 그걸 이 c라고 표현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모르는 상수에 2를 곱했을 뿐이니까 그냥 계속 모르는 상수 c라고 표현하면 좀 더 심플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6번. 적분이나 미분을 잘못한 경우의 부정적분. 문제는 811번이고요. 자, 함수 fx를 적분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미분했대. 미분했더니 이게 됐대. 자, 다시 얘기하면 fx를 뭐 했더니 얘를 미분했더니 그 결과가 8x 빼기 2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오른답. 오른답이라는 건 뭐야? fx에 적분하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녀석을 원래 형태 fx 적분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 해야 될 거는 인테그랄 fx를 구하는 건데 그럼 일단 fx부터 알아야 되겠네. fx 구하는 방법. 미분된 게 이 녀석이니까 인테그랄 f-x dx를 하게 되면 인테그랄 f'(x) dx 하게 되면 이 녀석의 미분되기 전 형태. 근데 이미 미분된 형태니까 이게 미분되기 전 형태라는 거는 이게 바로 fx가 되겠죠.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이 식이 뭐다? 이 식이 8x 빼기 2다. 이게 바로 얘다. 자, 그러면 이거 족분하게 보면 8x 족분하면 얼마입니까? 원래 x제곱이 됐어야 되고 앞에는 4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다시 얘를 미분하게 되면 2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4랑 곱해져서 8이 될 수 있으니까. 자, 빼기 2는 당연히 빼기 2x였겠죠. 상수만 있다는 거는 원래 x가 하나 붙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뭐다? fx 플러스 c다. 자, 그럼 이 적분상수 c를 반대편 넘기게 되면 결국에 결과적으로 fx는 뭐다? fx는 4x 제곱 빼기 2x의 뭐 적분상수가 뭐가 더해져 있는 형태. 아, 이게 넘기면 빼기 c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c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c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자, fx인지 구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근데 문제에서 힌트를 준 게 있죠. f형은 얼마다? 3이다. 이걸 왜 줬을까요? 즉, 이 끝에 있는 상수 구하라고 줬겠죠. 자, 0을 넣게 되면 c가 남죠? 근데 그 c가 바로 3이니까 c는 3. fx 끝. 자, 이제 오른다. 얘를 뭐 하자? 얘를 적분하자. 인테그랄 fx dx 하자. 자, 그러면 그 말인즉슨 인테그랄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하자. 적분하자. 이 식을. 자, 그러면은 x제곱은 원래 x 세제곱이었을 거고, 그러면 앞에는 3분의 4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야 3이 내려오면서 곱해지면 4가 남을 테니까. 빼기 2x는 당연히 x제곱이 돼야 될 거고요. 플러스 3은 플러스 3x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 당연히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적분상수 c는 구할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형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7번. 인테그럴 fx dx와 그냥 fx가 함께 있는 경우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죠. 문제는 814번이고요. 자, 함수 이제 fx가 3차함수야. 네, 3차함수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d dx fx는 fx다. 자, 이 대문자 fx를 미분하면 소문자 fx가 된다. 얘를 미분했더니 얘다. 그럼 반대로 얘를 적분하게 되면 얘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대문자, 소문자 관계. 자, 근데 이 대문자 fx가 뭐다? x fx에다가 플러스 3x 4제곱 빼기 2x 제곱을 한 거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마지막에 내가 힌트가 f형은 3이다. 이 힌트 줬죠? 이때 함수 fx를 구해라. 얘가 어떤 형태의 식인지. 이 3차함수 fx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양쪽 식을 다 미분을 하겠습니다. 미분을. 자, 얘는 미분하게 되면 d dx의 fx가 될 거고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죠. d dx의 이식 x fx 플러스 3x 4제곱 빼기 2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이 대문자를 미분하게 되면 소문자 fx 된다. 즉 왼쪽에는 소문자 fx로 바뀌겠죠. 이제 오른쪽 얘를 미분하게 되면 자, x랑 fx 곱해진 거를 미분하게 되면 두 개 곱해진 걸 미분하게 되면 곱의 미분법. 뭔지 기억하죠? fx gx를 미분하게 되면은 앞에 거 미분한 거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한 게 곱해지는 형태. 곱의 미분법 쓰자는 얘기죠. 자, 쓰게 되면 처음에 x 미분하면 1이니까 1 곱하기 fx 쓰면 fx 그대로 플러스 x는 그대로 쓰고 뒤에는 f 프라임 x. 자, 곱의 미분법 썼고요. 자, 그럼 뒤에 붙는 거는 얘 미분하게 되면 4가 앞으로 가면 12x 세제곱. 그 다음에 얘 앞으로 가면 마이너스 4x. 자,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x, 여기도 fx, 여기도 fx. 넘기게 되면 fx는 사라지겠죠. 이항하게 되면. 자, 그러면은 x, f 프라임 x. x, f 프라임 x는 결국 뭐랑 같다? 얘를 이항한 거. 마이너스 12x 세제곱에 플러스 4x랑 같다가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근데 이 식 자체가 뭡니까? 얘가 x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4니까 x랑 f'x 곱한 거는 x랑 얘를 곱한 거 같다. 즉 이거 자체가 f'x라는 얘기죠. x가 저거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다? 그냥 fx, f'이 아니라. 그럼 이 녀석의 fx를 미분한 게 얘니까 얘를 뭐 하게 되면? 족분하게 되면 미분되기 전의 형태, 즉 fx가 구해진다는 거죠. 얘를 하자.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원래 그 형태 나온다. 거기다 족분상수가 c가 붙는 형태.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족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0x 제곱을 족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렇잖아. 얘를 미분하게 되면 3이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12게 되고 x 제곱 되니까 4 같은 경우는 4x. 그 다음에 뭐 붙이자? 플러스 c를 붙이자. 이거란 얘기죠? 이게 바로 뭐다? fx 플러스 c. 아, 물론 여기 c1과 여기 c2 뭐 이렇게 원래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서 얘기하는 게 맞긴 한데 어차피 얘를 넘기게 되면 어차피 상수는 어떤 하나만 남게 되니까 그냥 c라고 통일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누구다? 이게 바로 fx다 라고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모르는 상수끼리 계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fx는 이런 꼬라지다. 자, 그럼 이 c를 결정하면 되는데 c를 결정할 준 힌트가 f형은 얼마? 3이다. x에 0을 넣으면 3이 나와야 되니까 0, 0, 0 넣어보면 c가 바로 3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8번 부정적분과 함수 연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821번이고요. 자, 연속 함수 fx가 이 녀석의 도함수를 f'x가 있다. 근데 이 f'x 자체가 식이 두 개로 쪼개져 있어. x가 0보다 클 때는 이러한 식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 이러한 식을 가진다. f'x가. 자, 그리고 f1이 얼마다? 1이다. 이때 f-3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뭘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이 녀석을 뭐 하게 되면 적분하게 되면 그게 바로 fx식이 된다. fx식을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 fx식은 경우가 두 가지겠죠.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자, 0보다 클 때 얘를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를 적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1. 아, 이 c1은 적분상수. 얘를 적분했을 때 나오는 상수를 얘기한 거야. 알겠죠? 이게 x가 0 이상일 때. 두 번째, 밑에 식을 적분하게 되면 얘는 x제곱이니까 3분의 1 x세제곱에 마이너스 4x면 마이너스 2x제곱에 3은 3x 플러스 c2. 얘 적분했을 때 나오는 적분상수. 왜 이렇게 못생겼냐? 자, 이때 얘는 x의 음수일 때. 자, 그래서 fx식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힌트. 뭐가 있죠? f1은 1이다. 자, 이 안에 들어가는 1은, x가 1이란 거는 x가 0보다 클 때니까 이 식에 넣어야 되겠죠. 우회 식에. 우회 식에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c1. 이 값이 얼마다? 1이다. 그러면 이 적분상수 c1을 구할 수 있겠네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쵸? 자, 그럼 위에 있는 c1은 마이너스 1.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f-3. x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0보다 작을 때, 지금 이 밑에 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서 구하라는 건데 우리는 c2를 모르잖아. 자, 근데 문제에서 이미 애초에 처음에 되게 중요한 힌트를 얘기를 해놨죠. 뭐? 이 함수 fx가 무슨 함수? 연속함수다. 끊김이 없는 함수, 연속함수. 자, 지금 이 식이 두 개로 쪼개졌다. 누굴 기준으로? x가 0을 기준으로. 0보다 클 땐 작을 때. 그러면 누가 봐도 어디에서 끊길 확률이 제일 높다? 당연히 이 두 식을 나누는 0이라는 값에서 끊길 확률이 제일 높죠. 근데 그 0이라는 값에서만 연결이 되면 이거 자체도 2차 함수, 얘는 3차 함수 다 각각 연속 함수니까 다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 되는 연속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연속이 되는지만 확인하자. 자, 위의 식에다 0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1. 얘는 바로 무슨 값? 함수 값이죠? 0을 넣을 수 있으니까 얘는 즉 F0. 자, 두 번째 리미트 극한값. x가 0으로 갈 때 fx 극한값. 자, 0으로 갈 때 쓸 수 있는 식이 이 녀석이죠? 자, 여기다 x에 뭘 넣자? 0을 넣자. 그럼 뭐가 나온다? C2. 이게 극한값. 근데 이 녀석이 연속이 되려면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어떻다? 같아야 된다. 즉 C2는 마이너스 1값 같아야 된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아, C2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F-3. x가 음수일 때니까 밑에 식을 쓰자는 얘기죠. 밑에 식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은 3분의 1에 마이너스 3 세제곱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 제곱 9니까 앞에 마이너스 1이랑 곱하고요. 그 다음 3이랑 곱하고요. 아, 그냥 바로 쓸까? 귀찮은데? 18. 여기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9. 그때 빼기 1. 자, 그럼 앞에 있는 마이너스 27이랑 3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9, 다시 마이너스 1. 자, 그럼 얘는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7에 마이너스 36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7이 되겠네요. 자, 알겠죠? 이게 마지막에는 이제 연속 함수 성질까지 써서 어떤 또 다른 밑에 식의 적분상수를 구하라. 그게 사실 포인트인 문제인 거죠.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 유형 9번. 부정접분과 접선의 기울기. 문제는 826번이고요. 점 0,1을 지나는 곡선 y는 fx 구이죠.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x 빼기 1이다.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미분친 거에다가 접점에 x좌표를 넣으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데 점 자체가 x, y니까 f'x가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뭐다? 접선의 기울기. 2x 빼기 1이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f2. 그 말인 즉슨 우리는 얘를 통해서 fx를 구해야 되겠다. fx를 미분한 게 얘니까 얘를 다시 뭐 하게 되면 적분을 하게 되면 얘가 나오겠죠. 오케이. 인테그랄 f-x dx. 왜 자꾸 마이너스 쓰지? f'(x) dx.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나온다. 자,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인테그랄 2x 빼기 1에 dx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걸 적분을 하게 되면은 2x는 x제곱. 그쵸? 얘 미분하면 다시 2x 되니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그 뒤에 뭐가 붙고? 당연히 적분상수 c가 붙는. 자, 이렇게 해서 누구 구했다? 이게 바로 fx다. 이 두 개가, 얘를 적분한 게 이거니까. 아,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이거 자체가 fx 플러스 c고 얘도 적분하면 이렇게 c가 나오는데 뭐 c1, c2 이렇게 봤을 때 이 c1을 넘기면 이 상수에다가 이 상수를 빼는 거. 근데 서로 다른 상수를 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또 어떤 상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상수를 하나로 그냥 c라고 퉁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퉁치자.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fx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f 얼마의 값을 구해야 된다? 2의 값을 구해야 된다. 근데 이 상태는 구할 수가 없죠. 왜냐면 c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 이 c를 구할 수 있는 힌트가 있겠죠. 어디? 0,1을 지나더라. 이 y는 fx가. 즉 x가 0일 때 y는 2. x에 0을 넣게 되면 남는 게 c인데 그 c가 바로 2가 돼야 되니까 c 값은 2.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f2니까 다시 이 상태에서 2를 넣게 되면 f2는 2의 제곱 4 빼기 2 플러스 2. 답은 4가 되겠네요. 끝. 쉽죠? 그 의미대로 풀면 되죠. 특히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다? F'을 의미한다. 지금 미분한 걸 의미한다. 그래서 얘를 다시 뭐 하게 되면 적분을 하게 되면 fx 나온다. 미분되기 전의 형태. 그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0번 부정접분과 미분계수. 문제는 832번이고요. 자, fx가
d dx x제곱 마이너스 2kx를 한 다음에 다시 인테그랄 dx 적분을 했다. 미분 한 번, 적분 한 번. 그 말인즉슨 이 안에 있는 값이 그대로 나올 거다. 근데 마지막에 뭐로 끝났다? 적분으로 끝났으니까 이 fx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안에 있는 거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적분함수 c 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바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 f0은 0이더라. 자, 그럼 이 상태에 x에 0을 넣게 되면은 남는 게 c밖에 없는데 그게 0이니까 c는 적분함수는 0. 없다. 자, fx는 이런 식이다. 아, 물론 아직까지 k는 모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 리미트 x에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은 마이너스 2더라. 자, 이 식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f 프라임 1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얼마다? 그게 마이너스 2더라. 이때 k 값을 구해라. 자, 이미 fx 형태를 알고 미분 친구의 1을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얘를 통해서 f 프라임 x의 식을 구하게 되면은 2x 빼기 2k가 되겠죠? x는 그냥 사라지면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1을 넣은 게 마이너스 2. 여기다 1을 넣게 되면은 2 빼기 2k. 그게 바로 마이너스 2다. 넘기면 2k는 4. 그럼 k는 얼마? k는 2가 되겠네요. 끝? 굉장히 쉽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1번. 부정적분과 더함수 정의. 문제는 836번이고요. 자, 다함수 fx는 임의 실수 xy에 대해서 자,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에다가 2xy를 더한 거랑 같다. 뭔가 식이 새로운 형태로 좀 정의가 되고 있죠. 자, 이걸 만족시키고 f 프라임 0은 4일 때 f1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자, 이거 일단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f 프라임 0 한번 써볼까요? f 프라임 0. 자, 미분친 거. 리미트 h는 0으로 갈 때 h분의 f 0 플러스 h 빼기 f0.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f 프라임 0이죠. 그쵸? 원래 여기다 x를 넣게 되면은 f 프라임 x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 문제 힌트가 f 프라임 0이니까 이게 바로 얼마다? 이게 4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정리를 해보면 0 플러스 h. 내가 일부러 미분 모양 만들 때 얘를 쓴 게 있겠죠. 0 플러스 h 모양을. 왜냐면 요 힌트 써먹으려고. f 안에 뭔가 두 개가 더해져 있으면 f 안에 0과 h가 더해져 있으면은 각각의 합 f0 더하기 fh 거기다가 플러스 2xy 이 두 개 곱한 거의 2배. 근데 이게 두 개 곱해봤자 0이 곱해지니까 없겠죠. 즉 이 녀석은 요걸 바꿀 수 있죠. 그러면 뒤에는 빼기 f0 분모에는 h 그대로 쓰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 녀석 값이 얼마다? 바로 f'0 4다. 자, 근데 이걸 보게 되면 결국은 누가 사라진다? f0이 사라진다는 게 보이죠? 결국 남는 거는 h분의 fh 리미트.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이 녀석 h. 자, 이 녀석 값이 얼마다? 4다. 자, 요런 힌트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 이 상태에서 우리는 F1.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fx라는 식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fx의 식을. 자, 근데 fx의 식을 지금 알 수 있을 만한 게 없죠. 자, 그래서 뭘 할 거냐? f'x의 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f'x의 식을.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 아까랑 똑같아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이게 바로 뭐다? f'x. 자, 얘를 쓰자는 겁니다. 아, 이거 f'x 이미 쓸 필요 없지? 앞에 내가 써놨는데.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뭘 줬습니까? 조건을 줬죠, 조건. f 안에 두 개가 더해져 있으면 분리할 수 있다. fx 더하기 fh. 그 다음에 플러스 두 개고 2xh. fx 플러스 h 이렇게 되고 뒤에는 빼기 fx.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식을 정리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fx는 사라지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거. 근데 이것도 분리를 해볼게요. fh 따로, 그 다음에 h분의 이거 따로. 왜냐하면 이거는 뒤에 h가 있기 때문에 약분되거든. h 약분되면 뒤에 남는 건 플러스 2x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어차피 2x는 이 2x에는 더 이상 h가 없기 때문에 h가 0으로 가든 말든 상관이 없이 2x는 계속 2x겠죠? 그럼 앞에 있는 이 리미트 h 0할 때 h분의 fh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구했죠. 얼마라고? 4라고. 이 힌트에서 이 녀석 값 4다. 그럼 끝났네요. 뭐가 끝났다? f'x의 값을 구했다는 거죠. f'x. 이 녀석 값이 바로 뭐다? 2x 플러스 4다. 자, 그럼 이 f'x가 2x 플러스 4니까 얘를 뭐 하게 되면? 얘를 족분하게 되면 아이씨 너무 지저분한데? 자, f'x를 족분하게 되면 이 결과물은 fx 플러스 적분사 c가 되겠죠? 자, 근데 f'x가 이 녀석이니까 얘를 적분하게 되면 2x 플러스 4를 적분하게 되면은 2x는 x제곱 플러스 4는 4x. 여기다 뭐가 붙은 게? 적분상수 c가 붙은 게 이 녀석이 바로 누구다? 얘가 바로 fx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fx를. 자, 근데 이 녀석을 완벽하게 끝내려면 당연히 적분상수 c도 알아야 되죠? 근데 문제 보니까 뭔가 힌트가 더 이상 없어. 이 c를 구할 만한 힌트가. 자, 그래서 뭘 할 거냐? 이 식에서 xy를 둘 다 0으로 잡겠습니다. xy를 둘 다 0으로 잡을 거야. xy 둘 다 0으로. 그러면 f 0 더하기 0은 f0 더하기 f0에다가 2 곱하기 00. 어차피 0 곱해봤자 0이니까 없겠죠. 자, 그럼 얘도 f0이죠. f0 두 개 더하면 2f0. 그럼 결국 넘기면 f0은 0. 자, f0이 0이다. 근데 우리는 이 fx식이 이런 형태니까 x에서 0을 넣게 되면 남는 건 c밖에 없는데 그 c가 바로 뭐다? 0이다. 즉 c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fx식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누구다? f1이니까 x에 1을 넣게 되면 f1은 얼마 된다? 1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1이니까 답은 얼마? 답은 5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 아마 처음에 접하면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뭐 이것저것 써야 될 게 좀 많아가지고. 처음에 요 힌트. F'형은 4다. 요 힌트에서 미분 모양 만들어가지고 결국 뭘 만들어냈다? 요 모양 만들어낸 거죠. 요 모양을.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값이 4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모양 만들었다? F'X의 모양 만들었다. 역시 리미트 써서. 만들어 봤더니 또 요 성질 때문에, 문제 주는 이 조건식 때문에 역시 뭔가 모양이 특별한 모양이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 F'X의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F'X의 식을 알아냈으면 얘를 뭐 해서? 적분을 해가지고 Fx의 식도 만들 수 있다. 물론 적분상수 C가 있는 형태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적분상수 C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시 요 조건식을 또 써먹는데 어떻게 써먹었다? XY 둘 다 00이라 생각해서 식을 만들어 봤더니 결과적으로 F형 0이더라. 0 넣었을 때 0이 되려면 적분상수는 0이 된다. 그래서 완벽한 fx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f1의 값이 나온다. 오. 자, 이거 한때 모의고사에서 특히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썼던 유형의 문제거든요. 난이도가 어렵죠? 상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연습을 좀 해봐야 익숙해질 수 있는 스타일의 유형이기 때문에 좀 잘 좀 해보세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2번 부정적분과 극대극소. 문제는 842번이고요. 자, 함수 fx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을 적분한 거다. 부정적분한 거다. 자, 근데 이 녀석, 이 함수 fx의 극대값이 3분의 10이다. 이때 fx의 극소값을 구해라. 자, 극대극소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극대극소를 구하려면은 f'(x)
얘가 0이 될 때 극대 국수가 나올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 전에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f'x를 구해야 되니까 f'x를 합시다. 자, 즉 이 식을 뭐 하자? 미분치자. 그 말은 d dx를 하자는 얘기죠. 적분한 거에다가 자, 근데 앞에서 계속 나왔던 거지만 적분 한 번, 미분하게 돼. 미분 한 번. 그러면 뒤집고 뒤집는 거니까 이 안에 있는 식이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특히 마지막으로 하는 게 미분이면은 적분 상수는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f'x는 그냥 이 안에 있는 식을 그냥 그대로 끄집어내면 된다. 자, 얘가 몇 차 함수? 2차 함수.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 같죠? x 빼기 1이랑 x 빼기 3으로. 자,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 여기가 1, 여기가 3. 자, 그러면 이 미분치인 게 1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였다가 1과 3 사이에서 마이너스, 3보다 커지면 플러스. 자, 그러면 증가하다가 여기서 0 찍고 감소. 감소하다가 0 찍고 증가. 그럼 3차함수는 어떤 형태냐? 이런 식으로 1에서 여기가 1, 여기가 3. 뭐 이런 형태 돼야 되겠죠. 즉 1에서 극대,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3에서 극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문제에서 보면 극대값이 3분의 10이래. 그때 극소값, fx의 극소값을 구해라. 그럼 일단 우리는 fx의 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fx의 식을. 근데 우리가 이미 뭘 알고 있으니까 fx를 미분한 형태의 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 식을 뭐 하게 되면 적분하면 되겠죠. 인테그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적분하면 얘가 바로 뭐다? fx 플러스 c. 적분함수 c가 붙는 형태일 거다. 자, 그래서 얘를 적분해보면 3분의 1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 x제곱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c가 붙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결국 누구? fx가 된다. 알겠죠? 자, 근데 힌트가 뭐가 있습니까? 이 적분상수 c를 구할 수 있는 힌트가 극대값 73분의 10. 우리가 극대값이 나오는 x값이 얼마야?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 x에다 뭘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3분의 10이 돼야 된다. 그럼 1을 넣어보면 3분의 1 빼기 2 플러스 3 플러스 c. 얘가 얼마다? 얘가 바로 3분의 10이 된다. 자, 그러면 계산해볼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플러스 1. 그러면 더하면 3분의 4. 넘기면 빼기 3분의 4. 그러면 3분의 6. 2가 되네. 누가? C가 2가 된다는 걸 확인했네요. 자, 그러면은 C 자리에 2를 때려넣게 되면 바로 이게 누구다? 이게 바로 fx의 완벽한 식이 된다. 이게 바로 fx의 식이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극소값. 근데 극소값이 언제 나오는지 이미 알고 있죠. 3일 때. 그럼 x에서 3을 때려넣으면 되겠죠. 3의 세제곱은 27. 27에서 3분의 1 곱하면 9. 3의 제곱은 9니까 곱하기 1을 하면 마이너스 18. 3, 3은 9. 플러스 2. 계산해보면 얘는 싹 다 0되고 남는 게 2밖에 없으니까 답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3번. 자,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극대극소 쓰라는 거죠. 물론 정확한 fx식을 구한 다음에 그 식에다가 뭘 넣어서 그 식의 극소값까지 구해라. 그렇기 때문에 미분한 형태의 식을 가지고 얘를 적분해서 완벽한 미분되기 전의 형태, 즉 fx식을 구해라. 근데 당연히 적분을 했으면 적분상수 c가 생기는데 걔를 구하기 위해서 쓰는 힌트가 뭐다? 바로 극대값이다. 이 내용까지 써서 완벽한 식을 만들어서 완벽한 식을 만들어서 극소값을 구해라라는 문제겠죠.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다만 극대극소 아이디어를 써서 뭔가 힌트를 알아낼 수 있도록 그냥 구성을 한 것 뿐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부정적분 단원 마지막 유형까지 풀어봤고요. 또 다음 단원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수업 끝!